안녕하세요. 꿀팁하우스입니다. 요즘 일기 신도시가 아주 뜨거운 이슈죠?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약집에서 발췌한 부동산 내용들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 소규모 주택 정비, 임대시장 정상화, 공시가격 환원,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 대체로 공급을 늘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였던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들여다볼 건 이 재개발, 재건축들을 활성화하면서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현행법상 구조 안전성 검사나 설비 노후도 검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까다로워서 한 번에 안전진단 등급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을 하향 기준화시켜서 빠르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쉽게 말해서 내 집이 재건축이 돼서 집값도 뛰고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은 나라에서 불로소득으로 보고 일정 부분 이상이 넘었을 때 환수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늘 논란이 있는 제도인데 이걸 완화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때 늘 협의하기 힘들었던 이주비, 명도소송비 등의 비용 관련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책 완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일기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윤 정부는 이것을 특별법으로 지정해서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은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재건축 리모델링의 제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한 법으로 법안으로 이미 발의가 되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인데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반해야 하는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건축은 용적률이 관건이죠. 일선 기준으로 평균 169%가 용적률인데요. 이 용적률을 종상향시킴으로써 최대 50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은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이 과정들을 쉽게 완화시킴으로써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조합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을 가능하게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세입자 배려 대책인데요. 새 들어 살다가 재건축이 확정되면 이사를 가야 해서 난감하기도 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불화를 야기하기도 했죠. 이에 재건축 시에 분양권에 대한 우선 청약권, 우선 임대권을 세입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주단지 제공인데요. 이주 때가 되면 한 번에 많은 세대가 집을 구하게 되면서 주변 전세 물건도 구하기 힘들어지고 전월세 값이 많이 올라서 이사가기 힘들었잖아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변의 깨끗한 3기 신도시를 이주단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추가 부담금 정부 지원인데요. 내 집에 기존 대출이 끼어있는 세대의 경우에 대출 원금도 갚아야 하고 이주에 따른 전월세 비용, 재건축 추가 부담금까지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이걸 정부 재정이나 도시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장기대출 등의 정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인데요. 광역교통망이 신설되는 도시들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사가 필수죠. 예타로 인해서 늘어지는 사업시간과 버려지는 예산을 막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신설되는 지역은 예타가 면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윤 정부는 주택공급의 일기 신도시를 활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비교해서 보다 보면 조금은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은 주택 노후뿐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재건축은 그에 반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재개발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즉 빌라나 연립들이 있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재건축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아파트가 있는 곳을 헐고 그 위에 그대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재개발은 다양한 보상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재건축은 그에 반해 평형이나 대지지분 등의 단순한 협의만 필요한데요. 주로 재개발되는 지역을 보시면 단독, 빌라, 상가 등 구조가 다 다르고 평형이랑 입지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보상 문제 협의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정비시설을 만들면 시나 나라의 기부 체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또한 복잡하고요. 이에 반해 아파트는 두세 가지 평형과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지지분 정도만 고려하면 협의가 가능하죠.
대신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재개발은 소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건축은 초기 자본이 조금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 정부는 재개발로도 많은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비기반시설 양호라는 이 포인트에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기 신도시 투자해야 될까요? 1기 신도시는 92년도에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지하주차장 시설 같은 건 보기가 힘들고요. 특히 복도식 아파트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당, 일산, 평촌 다 아시다시피 없는 게 없는 인프라로 특히 젊은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살면서 몸테크 하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내가 재건축 몸테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재건축은 재개발과 다르게 건물을 부시고 원래 대지에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땅 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용적률과 대지 지분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의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도 좋지만 저층 아파트 보고 10년 몸테크 가능한 곳으로 찾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또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아도 재개발이 확정이 되면 입주권이 나오지만 재건축은 현금 청산인 건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현재 재건축 물건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매수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후에는 현금 청산이에요. 근데 윤 정부가 9월 달에 안전진단 후로 법을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단계로 빨라진 거죠. 꼭 체크하시고 일찍 매수하세요. 재건축은 많은 투자 금으로 인해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 투자 스타일과 자본을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번 주 내로 부동산 내부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세제 혜택 쪽의 발표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